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아마입니다. 우리는 매일 언어를 사용하며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어떤 체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언어를 체계와 양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의 체계는 그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뉩니다. 먼저 고유어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딸, 별, 꽃 같은 단어가 있죠. 자연과 삶 속에서 만들어진 이 단어들은 우리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한자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경제, 사랑 같은 단어가 한자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로 학문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유입된 단어입니다. 컴퓨터, 초콜릿, 핸드폰처럼 외국 문화를 반영하며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아 우리말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고유어는 우리의 전통을, 한자어는 문화의 확장을, 외래어는 세계와의 교류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의 양상은 언어가 쓰이는 모습에 따라 크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란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말합니다. 방언을 사용하면 다른 지역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지만 같은 지역 사람 간에는 친근함과 정겨움을 줍니다. 우선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서울에서는 부추라고 한다면 부산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같은 한국어라도 지역마다 표현과 억양이 다릅니다. 지역의 색깔과 개성을 반영하고 옛말의 자취가 남아있어 국어 역사 연구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지역 방언입니다. 사회 방언은 사회 집단, 세대, 성별 등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로 전문어, 유행어, 은어, 비속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어는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는 CT 촬영이나 진단 같은 용어가 사용되죠. 이런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만 그 직업에선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이처럼 전문어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로 유행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널리 쓰이다가 안 쓰이게 되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친, 혼밥처럼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쓰이면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은어는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친구들끼리만 아는 별명이나 표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은어는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 번째로 비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 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낮춰 부르는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방 방언은 지역의 다양성을, 사회 방언은 집단의 특성과 관계를 보여줍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를 체계와 양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체계는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양상은 쓰임에 따라 지방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 속에 이렇게 다양한 체계와 특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언어가 더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